누구나 하루의 시작을 위해 지하철을 타고 특별한 여행을 위해 기차를 타며 서울, 대전, 부산을 하루에 오가는 전국 1일 생활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88 서울 올림픽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열차 운행 시간을 단축할 안전한 제어 장치가 필요했고, 샬롬 엔지니어링은 국내 최초 열차 자동 정지 장치 ATS를 개발해내며 열차 속도 향상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현재는 KTCS2, ATP 레벨 1과 같은 각종 차상 신호 장치를 독자 개발하고 통합 제어하는 기술로 철도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선은 확대되고 여러 종류의 열차가 등장했습니다. 수많은 전자부품의 집합체인 열차는 조립 완료 후 원인 불명의 이상 증세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샬롬은 전동차 종합 검사 장치를 개발하여 완성된 열차를 종합 검사하고 분석하여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열차 운행이 많은 구간에서 사고 발생 시 주변 열차의 연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열차 방호 장치를 개발하여 큰 인명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 지킴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괴로웠던 IMF 시절, 샬롬은 외산에 의존했던 열차 모의 운전 연습기를 국산화에 성공하며 기관사의 운행기술 향상 및 사고 대처 훈련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KTX의 등장으로 안전한 검사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검수원의 위험한 검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상 검사 장치를 개발한 샬롬은 지속적인 관리와 기술 개발을 토대로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여 검수원의 안전과 편리한 작업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샬롬은 승객의 안전도 생각합니다. 열차 사고 기록과 객실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열차용 영상 기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객실 내 승객의 안전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열차 탈선의 주요 원인인 레일은 정밀한 비파괴 검사가 필수였습니다. 샬롬은 어떤 종류의 레일에도 맞춤 검사가 가능하고 내부 결함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레일 탐상 시스템을 개발하여 안전한 철로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평안, 안녕이라는 샬롬의 뜻처럼 샬롬 엔지니어링은 열차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개발을 쉬지 않았기에 한국 철도 기술의 역사를 선도하는 철도 안전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세상을 만든다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실천하며 세계와 미래의 철도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평안한 철도 라이프를 위한 기업, 샬롬 엔지니어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권숙희입니다.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이제 철도 차량 디지털 전환 기술인데, 최근에 이제 많이 화두가 돼 있죠. AI하고 이제 뭐 디지털을 이용해서 향후 이제 미래 그 철도 차량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대략적으로 이제 짐작을 하고 계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 내용은 우선 철도 차량 사고와 유지보수 현황, 그다음에 차량의 이제 디지털화 기술, 유지보수 디지털 기술 요약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이제 철도 차량의 이제 유지보수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개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철도조사위원회 거기서 이제 발표 부분에 가면 오른쪽에 그래프에 보면 여러 가지 차량 쪽에 탈선 사고, 충돌 사고, 화재 사고, 유전 피해, 재산 피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뭐 사고 증감이 이제 여러 패턴으로 이제 변하는 게 많고,
그다음에 뭐 2년 전이라든지 최근에 차량에서 여러 가지 좀 탈선사고 안전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체크해야 될 만한 그런 이제 사고들이 좀 발생을 하였습니다. 매스컴에도 이제 몇 번 나왔었죠. 그래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사고 예방이다. 여러 가지 이게 사건사고들이 터지게 되면 이제 사람이 안 다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명피해가 이제 만약에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튀지 않아야 될 부분에까지 이제 여파가 미치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막는 게 최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의 이제 손상사고들 이런 걸 과연 어떻게 막을 것인가는 이제 오전 중에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CBM 상태 기반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아마 발표를 하신 걸 이제 보실 수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미래 디지털 전환 기술 중에서 향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개발 이슈들은 이렇습니다. 이제 디지털 웨일웨이 비클 해서 이제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게 세이프티죠. 예. 세이프티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다음에 가용성을 그에 따라 이제 상태 기반으로 가면 가용성을 어떻게 증가할.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유지보수를 좀 이제 정비 시간을 좀 늘리고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유지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용성이 좀 증가가 되겠죠. 그다음에 좀 전에 이제 EMU 370에서도 이제 좀 이제 보통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에너지 세이빙이 상당히 중요하게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건가. 요거에서 다 아울릴 수 있는 거는 역시 이제 세이프티를 어떻게 확장을 시키는가. 이게 굉장히 역시 이쪽 디지털 철도 차량 미래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문헌이나 기술 동향들을 보면 세이프티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가 이제 에너지 세이빙 이쪽으로 좀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면은 이제 철도 차량이 이제 노후와 고속화, 환경적 변화가 이제 생기는데 유지보수가 이제 TBM에서 CBM, 이제 PHM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TBM하고 CBM 이제 중간 단계,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지금 CBM으로 들어가는 단계는 아니고요. 제가 보면 이제 CBM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채용을 하려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 향후에는 이제 이게 더 발전해서 이제 PHM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반이 되는 것들은 이제 보장 예지 금지, 그에 따라서 이제 유지보수 비용이 이제 적어야 되고, 차량 가용성은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마 개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이제 디지털 철도 차량 기술의 이제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면, 우선은 이제 저희가 좀 했던 것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한 5, 6년 전에 처음 시작을 했으면 왼쪽에 있는 거 그때 이제 개념이 차량이 고속 차량이 됐든 이제 차량이 이제 정비기지나 이쪽 진입 시에 이거를 이제 시티 촬영 같이 쫙 무분해로 이상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준다. 그런 이제 원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5, 6년 전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여기에 이제 하부기기에 이제 분해하지 않고 검사할 수 있는 거, 구동 회전기기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이제 스캐닝 기술이라고 멋있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들어가는 이제 센싱 기술들이 이제 광석이 이제 최근에 이제 차량 찰상이라든지 선로 변형 이런 데 광속 센서를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에러 온도 쪽에 좀 보상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전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센서이기 때문에 이쪽 센서에 이제 국외에서는 이제 하중 변화들지 온도 변화 이런 거를 많이 측정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R 이제 적외선 온도 저희가 이제 상태 감시를 할 때 제일 확실하고 중요하게
체크할 수 있는 물리량은 온도입니다. 예. 온도도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온도가 제일 확실하고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온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적외선 열화상이 저희가 5, 6년째 시작할 때는 상당히 비쌌어요. 거의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돼서 이걸 좀 적용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좀 이게 가격이 내려가서 좀 이제 저쪽 대전역 쪽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설치를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설치가 이미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영 홀로그래피 이용해 마이크로 어레이를 이용해가지고 저쪽 하부에 이제 측정하는 거, 그다음에 전자기 센서를 이용해서 차륜을 선정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초창기 연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난관은 있었지만 개념을 잡고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했는데 좀 저희가 선도자적인 역할을 했다고 좀 자부를 하는데 이게 아마 스타트가 돼서 그 이후에 많은 이제 상태 기반 연구들이 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보석찬 대체 쪽에 상태 진단, 유지보수, 뭐 지능형 진단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어 템퍼, 템퍼 이제 불균형 센싱이라든지 차륜, 그다음에 이제 전동기 온도, 베어링 온도 이런 걸 이제 체크하는 차상에서 체크하는 기술을 지금 점점점 이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이제 차후에 이제 그 EMU 이제 구성 차량들 가면 발출 사양서도 당연히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해외에서도 이미 적용이 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제 고장 데이터입니다. 고장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그걸 예측하고 뭐 가용성 향상이 될지 사전에 이제 고장을 이제 판단해서 이제 운행 중지 뭐 이런 식으로 애지라는 단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거창하게 디지털 철도차량의 기술 미래가 이제 타이틀을 들고 왔는데요. 제가 보면은 저희 쪽에서는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당연히 디지털화 될 것이고 가시화 될 것이다. 가시화라는 게 이제 유지보수 관리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수치로 정량적인 수치로 보이기보다는 약간 이제 이미지 그런 식으로 좀 보여야만이 이제 순간적으로 확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물리량들은 이제 온도, 그다음에 이제 크랙 데미지, 그다음에 언밸런스,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현재까지 저희가 추출할 수 있는 물리량은 이게 다예요. 여튼 이걸 이용해서 빨리 어떻게 검증하고 기준을 잡을 건가 이게 지금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 상태 진단을 위한 실시간 스마트 스캐닝 및 리스크 평가 기술이 향후에 많이 이제 기술이 축적되면 이게 이제 진짜 좀 가속화돼서 기술이 많이 발전할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차량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로 되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자기 아픈 상태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현재 저희가 좀 연구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디지털 철도 차량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모듈화 되는 내용들을 이제 다 모아서 이제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체크할 수 있는 약간 그 트로사 형태, 트로사 이제 그 형태로 저희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이런 이제 호환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네트워킹 체크를 해서 진행시키는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 이게 디지털 철도 차량이 이제 가시화되고 추진되게 되면 이제 표준화 여러 가지 이제 중구난방으로 이제 일이 벌어지니까 아마도 이제 표준화된 모델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맞춰지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진 기술이죠. 요새 많이 이제 이해가 나오고 있는데 시뮬레이션하고 실제 현차 시험 데이터를 어떻게 융합시켜가지고 예측을 할 건가.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원자력 핵심을 할 때는 처음에 초창기에는 이제 그 섬이라든지 사막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현장 시험을 이제 실시해서 많은 데이터를 얻었거든요. 그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굳이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을 안 하고 이제 다 이제 시뮬레이션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쌓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뭐 자동차든 철도차량이든 마찬가지로 이제 현장 시험들에 이제 쌓여진 많은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가상 공간에서 서로 맞춰가면서 시험을 뭐 이렇게 시험 기준도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설계라든지 개발 이런 데 이제 같이 융합돼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상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조건 하에 이제 실제 시험을 실시하기 가장 좋은데 그런 환경이 안 되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부품 모델 개발 이제 감증 단계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 내일 철도 차량의 이제 입장에서 보면 차량 내 이제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접촉력, 다이나믹 그런 이제 상호작용 해석하고요. 그다음에 궤도 도관, 그다음에 펜타그래프,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차량 동적 고동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 감증 단계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데이터들이 좀 이제 계속 모여지게 되면 시스템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실물 시험 부품 단위 이제 실물 시험 데이터들이 이제 고정 데이터들이나 그러니까 이상 신호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잘 모이게 되면 이제 편성 단위 시험선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시험을 할 수 있는. 그 마지막에는 이런 이제 가상 데이터들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실제 이제 차량 개발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디지털 TN 기술의 이제 개념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걸 말씀을 드릴 건데 클릭 좀 해. 우선 디지털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동적 거동이라든지 휠레 인터페이스에 관련을 하죠. 그다음에 접촉해서 펜타그래프의 이제 이선 간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실물 시험에서 얻었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환경을 이용해서 실제 리얼 트랙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서로 간에 이제 보완점을 이제 서로 이렇게 보완하고 수정해서 이제 가상 환경에서 얘가 이제 트랙을 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험 데이터, 현장 시험 데이터를 뽑듯이 그런 이제 시험 데이터를 뽑게 되는 미래에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지금 규격화라기보다는 이제 좀 절차들, 표준 절차들을 지금 하는 작업을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향후에는 이제 데이터들이 점점 쌓이고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되면 이 방향으로 디지털 TN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지보수 기술은 이제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같이 발전을 하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지금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개념을 잡았던 뭐 사람이 그 MRI나 CT 영상기에 들어가면 모든 상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개념도를 잡았던 거고, 이제 5, 6년 전에 저희가 이제 실시했던 데이터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차량에 두면 이제 오토 인스펙션을 하는 거죠. 뭐 외관 검사라든지 하부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제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는데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하부에 이제 그 피트 전기기지 이제 차량이 들어오면 피트에 이제 로봇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이미지 센서 이제 그 고화질의 이미지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나사 풀림이나 그다음에 변형, 뭐 크랙 같은 걸 이렇게 찍어서 이제 유지보수 활용하는 기술을 지금 얘네들은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현재 이제 대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IR 센서, 온도 센서하고 이미지 센서. 그런데 잘 작동이 된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디지털 차량 기술에서 빠질 수 없는 AI 기술입니다. AI 기술을 어디에 활용을 하느냐? 결국 이제 그 키포인트가 부품의 손상을 어떻게 캐치할 거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온도 데이터를 저희가 받게 됩니다. 온도 데이터를 받는데 여름철에 받는 거하고 겨울철에 받는 거 외기 환경에 따라가 다 틀려요. 그냥 그 데이터 그대로 쓰게 되면 그 외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쓰게 되면 잘못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고장이 아닌데 고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그 고장 데이터 그다음에 고장이 아닌 비슷한 그런 데이터들 클러스트 그룹을 좀 이렇게 그룹화해서 AI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도 지금 이쪽으로 지금 굉장히 연구를 많이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좀 더 되면은 좀 괜찮은 결과를 좀 보여줄 수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차량의 이제 디지털 유지보수 기술인데요. 이거는 그 외국에서 이제 많이 개념을 가져와서 제가 좀 정리를 한 건데, 이제 그 유지보수 이제 차량 기지에 들어가면 피트나 이런 이제 그 플랫폼들을 가변화, 왜냐면 저기 이제 EMU나 이런 게 이제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치수 변화, 그다음에 뭐 2층 그런 걸 이제 고려해서 볼 때 가변화 시킬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이제 적용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메인터넌스, CBM 기반의 여러 가지 센싱, 이제 주행 중에 이제 센싱에 의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나 어디 아프다, 나 고쳐달라 이렇게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서 이제 만약에 이상하면 이제 정비 기지에 들어와서 정비를 받는 그런 식으로 되고, 아마도 이제 그 유지보수 관리자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무거운 작업들, 힘든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웨어러블이나 오토 인스펙션 장비를 활용해서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되고, 요게 이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이제 예측 유지 보수 계획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잡아갈 것 같고요. 중요한 이제 고위험 고난이도 구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활용 기술들이 이제 점점 발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차량 기지에서 이제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사전 보장 디지털 철도 차량 쪽에서는 사전 보장 예지, 중형 안전성 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가용성 향상 기술, 유지보수 저감, 그다음에 AI 데이터 기반에서 사전 판단하고 감시를 진흥화하는 그런 기술도 발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량 유지보수 쪽에는 유지보수 비용을 좀 저감할 수 있는 자동화 기술, 그다음에 유지보수 관리 그 현장 작업자들 위한 편의 기술, 그다음에 이제 바로 거기에서 그 검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ICT로 그걸 활용해서 이제 바로 이제 검수 계획이라든지 언제 운영 계획이라든지 바로 이제 서로 간에 1대1 인터페이스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가속화될 것 같고요. 향후에 AI 쪽을 데이터들을 이용해가지고 상당히 크게 급속도로 발전이 진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